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해주고 끝낼게요. 제가 예전에 결혼할 뻔했었던 여자가 있었어요. 제 나이 30살 때. 되게 옛날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차에 좀 많이 빠져 있었어요. 자동차. 지금도 제가 차에 무척 빠져 있죠. 근데 그때 제가 1,000만 원 정도를 벌었다고 칩시다.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를 벌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제가 자동차 동호회 같은 걸 막 들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동차 동호회를 처음 들게 되면 뭘 하냐면 사람들이 글을 많이 읽어봅니다. 근데 어떤 글들이 좀 있냐면 이거예요. 제가 한 달에 봉급이 250인데요. 포르쉐 끌 수 있을까요? 이런 걸 많이 물어봅니다. 이런 걸 막 물어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이런 글을 올렸어요. 내가 한 달에 250을 번다. 근데 나는 포르쉐를 너무 끌고 싶다. 근데 포르쉐에 한 달 나가는 돈이 150만 원이래요. 한 달 그 할부금. 할부금도 되게 싼 거죠. 굉장히 중고차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값이 한 50만 원에서 이런 게 나간다. 그럼 이제 나는 얼마가 남아? 50이 남는 거야. 그럼 나는 50만 원을 극빈자 생활을 해도 가오가 중요하기 때문에 포르쉐를 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원을 해달라라고 글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제일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야.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제가 글을 남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살고 있는 누구누구인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돈이 너무 빡빡할 것 같습니다 하고 최대한 정중하게 만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글을 딱 써놓고 맨 마지막에 엔터를 누르기 전에 글을 되게 잘 썼다고 생각했고 논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감동을 받고 또 나의 얘기, 나의 배 이렇게 세심한 글, 상처를 어느 하나도 주지 않는 이 글을 보고 마음의 감동 감화가 와서 이제 책을 사지 않고 정신 차리겠지 생각을 하고 엔터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한 6시간 뒤에 가서 다시 봤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밑에 댓글이 완전 많이 달렸는데 나는 나 같은 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 말리는 걸. 그런데 굉장히 다수가 아무래도 이게 자동차 동호회다 보니 그런지 몰라도 질러! 이거야. 인생 뭐 있냐? 야, 질러 이 새끼야. 할 수 있네. 야, 그리고 차 많이 안 타면 하루 이거 한 30까지 줄일 수 있어. 그럼 너는 70을 쓸 수 있어. 포르쉐 끌 수 있지. 야, 인생 뭐 있냐? 질러!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나만큼 논리적으로 질러도 되는 일을 그냥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댓글을 쭉 읽어보면서 내가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1,000만 원 버는데도 이 차를 내가 무섭다고 해서 못 사고 있었는데 아니 이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제 여자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나 람보르기니 살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얘기야 했더니 아니 내가 이러려고 했는데 아니 250 버는 놈이 뭐 포르쉐 산다는 데가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는 버는데 야 람보르기니 못 사겠냐? 람보르기니 뭐 한 달에 한 리스로 한 700 정도 내면 되지. 나 한 300 남잖아. 그럼 얘보다 훨씬 남네. 람보르기니 질게! 막 그랬어요. 나는 굉장히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글을 가지고. 근데 이제 그 당시 제 여자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 제이야, 지금 우리가 젊었을 때는 누구나 부자야. 젊은 것만으로는 누구나 부자야. 근데 우리가 30년이 됐을 때 그때 부자인 게 진짜 부자다. 지금은 젊은 것만으로도 네가 지오다노를 입든 명품을 입든 소나타를 타고 다니든 아니면 포르쉐를 타고 다니든 사람들이 괜찮게 보고 가능성이 있게 보는데 네가 나중에 60, 70이 됐을 때 그때 네가 만약에 이상한 차 끌고 다니고 이상한 옷밖에 못 입고 되게 안 좋은 음식을 밖에 먹을 수 없으면 그때 사람들이 너에 대한 평가를 할 거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젊었을 때는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고 나중에 부자가 됐을 때 아름답고 건강하고 돈이 많은 게 진짜 부자다. 라고 날 설득하더라고요. 만약에 나한테 아마 야 700이라는 돈은 이렇게 하고 300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쓰냐고 만약에 현실적 접근을 얘기했으면 저는 무슨 소리야 하고 질렀을 텐데 저한테 젊었을 때는 누구나 부자다. 그리고 나중에 되면 젊었을 때는 누구나 다 자랑스러워한다.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먹고 나서 나이가 든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할지가 정말 중요한 거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감동을 받고 제가 차를 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접근을 해줘서 제가 이해가 되고 설득이 다시 됐어요. 제가 그 부분을 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 얘기는 굉장히 저한테 나중에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기부를 좀 하기 시작한 것도 이런 이유도 많이 있어요. 이 이유 되게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두고두고 생각을 해봐도 그 친구가 그때 던진 한마디는 굉장히 큰 저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돼요. 여러분들 지금 재수생이라고 어깨에 힘 빼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 나이 정도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재수를 해서 대학을 갔을지 삼수를 해서 대학 갔을지 아무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대를 가면 고대 출신인 거고 연대를 가면 연대 출신인 거지. 여러분들이 삼수를 했는지 군대를 갔다 와서 갔는지 편입을 했는지는 아무도 관심도 없고 또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초라하다고 느낄 이유도 전혀 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제 나이 정도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삶을 살고 있을지가 여러분들이 걱정이 돼서 지금 재수라는 길을 또는 고3이라는 걸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의 고생을 젊음으로 그냥 퉁치세요. 왜? 젊기 때문에 지금은 다 괜찮습니다. 만약에 내 나이 먹고 40대 중반에서 제가 수능 공부하고 있다면 뭔가 그것은 여러분들만큼 정당성이지 않고 명분이 없어 보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20대 초반들이 또는 이제 30대가 가까워지는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정당한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세요.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